어제 네.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네, 오늘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일정이고 네. 어제 그 자전거 타고 하시면서 뭐 느낌이나 생각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진짜 자전거 중심이어갖고 네. 진짜 자전거가 도로를 점령한 기분으로 네. 그 전주시에서는 차 없을 때나 네. 새벽이나 이럴 때만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전거를 진짜 자유롭게 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롭다. 네. 네. 그 차가 저희를 피해요. 이 정도면 최 의원님 본인에게도 그렇고 네. 보통 평범한 여성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타실만한 것 같던가요? 네, 도로도 뭐 덜컥거리는 게 거의 없고 네. 보도블록이 올라갈 일도 없고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세게 달려도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하기 좋고 네. 여성분들이 막 힘들다 그러는데 자전거가 평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30분 넘어가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은 예상하고 오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떻던가요? 숫자나 뭐 이런 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많고 많다. 차보다 훨씬 빠르는 건 체감되는 것 같아요. 옆에 올 때 이렇게 우리는 막혀 있고 그 차들은 이렇게 아니 자전거들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가는 것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도 방태 그렇군요.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지하철 타고 오늘 두 번째 타는데 지하철 타시는 건 어떠시던가요? 지하철 탄 느낌이 네. 네 지하철이 상당히 깨끗하고 상태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 호선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지 아무튼간에 네. 그래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을 나누다가 지하철에 도착해가지고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하철 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하철 상태가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방문자인 우리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네. 좋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렇어요? 네. 저기 하나 둘 셋.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뭐 전주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네. 평상시에 못 타지만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타는 거하고 뭐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크게 그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 크게 차이는 저희 한국 지하철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네. 편리한 것 같다. 여기는 좀 좁고 좁죠. 좀 그러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광주 지하철이 지하철은, 이 정도하고 비슷한가요? 그런가? 네, 광주보다 좀 더 적은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죠? 네. 네. 어제는 택시 그냥 타셨던가요? 들어오실 때? 그렇죠. 네, 우버 택시 타고 들어왔어요. 우버? 네. 걸으셨던 거지. 아니 저녁에. 저녁에 이제 호텔로 돌아올 때는 우버 택시 타고 이쪽으로 돌아오고요. 오늘은 이제 또 환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지하철 경험인데요. 그래요. 네. 어제 처음 마을이에요. 빌리지. 그래서 마을의 응급실이 시청입니다. 올라가면 뭐 이번에 못 가신 시청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시청이에요. 미술관 아니에요. 엄청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미소 짓고 있네요. 파리 경찰서는 뭐냐? 호텔들 폴리시도 정면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저 호텔은 무슨 호텔이에요? 공짜 호텔입니다. 공짜 호텔. 원하시면은 제가 가고 싶지 않는. 여기는 프랑스 파리 시청입니다. 네. 호텔 드 빌. 빌. 아까 설명 들으셨어요? 네. 어떤 뜻이에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 저희가 오기 전에도 사진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그 인상적인 직접 거예요. 본 게 훨씬 웅장하고 네. 진짜 여기를 들어가서 네. 우리가 뭐 파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네. 면담만 하고 네. 나왔더라도 네. 정말 이번 연수에 의미 있었습니다. 네. 아쉽긴 한데 저희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설명을 네. 하니까 뭐 네. 이게 1870년쯤 해가지고 15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들 시청하고 많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30년 지나면은 네. 시청을 옮겨야 되네, 네. 풀어야 되네. 뭐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한 그 시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있다는 거죠. 네. 이 건물 자체에. 네. 너무 부럽네요. 그래요. 이달구 시장이 어디쯤 집무실일 것 같습니까? 저런 데 아닐까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차. 2층 정도. 네. 저도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 물어보라도 갈까요? 빈정상하니까 그거는. 네, 저희가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걷기도 했고 버스를 타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국원님은 어떻게 어제 하셨죠? 자전거 탔습니다. 아, 자전거 타셨고요. 그 가면서 말씀하시게요. 그 어떠셨어요? 그 느낌? 전주에서도 가끔 자전거를 탔는데 네. 파리가 확실히 네. 자전거 타기에는 훨씬 더 안전한 도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좀 느끼셨고. 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해봤잖아요. 파리가 좋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말씀들 들으셨을 텐데 실제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은 전주가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삶의 질이? 삶의 질은 전주가 나은 것 네, 같고요. 네. 하지만 자전거만큼은 네, 네. 파리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와 더불어서 전주가 자전거 정책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다면 네. 파리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윤택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네.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 많은 교통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환경 네. 오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주 역시 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그 자전거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 네. 사람 중심의 네. 교통 체계를 완성을 한다고 하면 네. 훨씬 더 나은 전주 시민들에게 나은 삶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인도가 정말 넓어요. 네. 그러니까 고인 중심의 도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화면 좋습니다. 파란 하늘에 뗏매에 그런데 정말 이 사실 자리들도 간격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큼 이제 그 생활하는 사람들 네. 위주로 네. 사실 걷는 도시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리들 촘촘한 거잖아요. 네. 한강 같은 경우는 멀찍멀찍 있는 게 물론 강 크기도 다르지만 네, 네. 또 자동차들이 움직이니까 굳이 그렇게 촘촘하게 한다는 게 네. 이상한 되게 거죠. 유럽 도시들도 자동차로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이 된 게 우리나라 마이카 시대 그걸로 따졌을 때 한 50년대, 60년대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60년대. 네. 그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70년대부터 이제 자전거로 눈을 돌린 거고 아. 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거죠. 한 네. 2000년도 이후. 광주는 그 전주 같은 경우에 생태도시 막 이런 표방을 많이 했거든요. 광주는 그런 적 없나요? 광주도 네. 광주는 생태도시라기보다 광주는 이제 문화도시, 문화도시. 이런 거를 네. 2000년대부터 이제 해왔잖아요. 쭉. 그동안 뭐 시장이 그런 거에 좀 포인트를 준 분은 없었어요? 자전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 하신 분도 계신가요? 아마 글쎄 제가 딱히 뭔가 떠오르지 않는 저도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정책 중에 한 개로 뭐 네. 자전거를 네. 네. 이런 거 찍을까? 그렇죠. 빨간불은 띄고 파란불은 건너가도 되고 빨간불은 이런 주의하라는 것도, 표시래요. 이런 것도 재밌네. 의원님 찍혔습니다. 아니 그 설명을 해주시잖아. 이게 못 가는 게 아니라 주의해서 네, 살펴라. 주의해서 가라. 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 선택권을 그대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네. 보행할 때? 네, 보행할 때 이게 빨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실제로 우리가 빨간 우스갯소리로 불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빨간 불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의도가 그랬다. 아니요. 그러니까 빨간 불에도 막 지나가잖아요. 자동차 파란불은 뭐예요? 받으라요? 편하게 아니, 가라지. 받아도 돼. 자동차도 갈 수 있다. 근데 살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게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빨간 프라이브루크나 이런 데 가면은 신호에 이제 애기 그림, 그다음에 차, 자전거, 뽕 이까지 이렇게 하나로 담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차선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걷는 사람 또는 애들이 그 뽕을 쓰고 놀 수도 있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고. 니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네요.
노트르담 대성당. 아 여기 혹시 좀뭐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나왔고 이제 일정은 뭐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긴 하지만 어제 이제 저희가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걷기도 했고 네. 버스를 타신 분도 있는데 한의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인터넷으로 예매가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예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네. 사실 이번에 오면서 네. 그 뭐죠? 별로- 로밍을 안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세네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걷기를 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좀 들었는데 강변 중심으로 네네. 거신 거죠? 그한 7km 정도 걸으셨나? 뭐 네, 한 시간 거리로는 정도? 6, 7km 됐는데 네, 네. 시간상으로 한 2시간 정도 2시간 걸었던 정도? 것 같아요. 뭐 가다가 구경도 네. 하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네. 한 2시간 그러면 정도. 이제 주로 이제 보도로 걸으셨을 거고 우리가 그런 얘기 고민들 있잖아요. 걷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각도로 좀 어제 살펴보신 내용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예, 뭐 사실은 세네강변이 세네강이 우리나라 강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대부분의 강들은 문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천하고 구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지리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저희가 유익 있게 봤던 것들은 과거에 세네강변에도 역시 자동차가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일종의 하상도로 같은 건데 그렇죠. 내지는 언더패스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자전거가 완전히 전환시키는 다닐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인상 깊게 좀 봤고 그때 강의 때 저희가 들었던 얘기죠? 네네네. 거기 혹시 직접 걸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 길이었어요? 갔고 사실 방금도 지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지나왔을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서쪽으로 가면서 봤어요. 중단시키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어쨌든 하천을 좀 자동차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꿈과 이상만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례를 이제 보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까지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달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파리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국 그 파리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한 비전과 그거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것인데 이달구 시장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달구 시장님의 특히 15분 도시 뭐 이런 거 잘 알지는 못하는데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고요. 다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이달구 시장 한 명의 변화했을까, 한 명으로 인한 변화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언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고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이달구 시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었고 변화의 필요성들이 그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를 하기를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딱 던지고 끌고 가는 독단적 리더십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그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면서 했을까 이것들을 보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사실은 이상과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변화시켜내는 결정적인 계기,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요. 여기 벨기에 브뤼셀에 왔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그림들은 상징적인 여기의 관광 장소인데요. 여기에 사람은
걸어서 10분 걸린다. 네. 여기는 자전거로 2분 걸린다. 네.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이건 아마도 자전거 노선도? 노선도 같은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제 그런 표지판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는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한국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숫자를 메모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표지판을 따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총 8가지 테마 루트로 되어 있고요. 자전거 루트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르면 그 루트 노선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파리하고 브뤼셀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정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불편하다. 파리 라는 같은 경우에 거였고, 네. 여기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주민 중심으로 도시 계획과 교통 정책이 되어 있다. 근데 사실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도시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대중교통 비용은 정말 비쌌습니다. 택시비, 그다음에 우버 택시도 비쌌고, 거기에 버스도 정액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만 비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경제적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이 정책이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 메카라고 할 수 있나? 네네네. 이렇게 기대가 되시죠?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봤는데, 하나는 교통정책도 봤지만 계속 도로의 상황들을 계속 봤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이 보도블록을 까는 거랑 이게 사실 교통정책과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이 소비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금이 아껴지면서 다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디테일한 고민도 있었고, 암스테르담 가서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 정책의 자전거 정책은 좀 달랐다라는 거랑,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에도 지금 이 PM이 굉장히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가서는 자전거 정책 부서와 이 PM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지 방향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술품으로 일단 그래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젊은 여성이 탁 자전거를 힙하게 딱